재채기, 콧물, 코막힘, 매번 이놈의 비염이 또 시작됐나 싶어 괴로워하고 계신가요? 이번 영상에서 그 비염을 좀 더 근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는 비염에 도움이 되는 약과 생활습관에 대해 다루었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비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영양제 5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. 비염이 왜 단순한 콧물 문제가 아니라 면역과 염증의 균형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, 그리고 어떤 영양성분들이 비염에 좋은지에 대해 영상 한 편으로 모두 알려드릴게요. 먼저 비염이 왜 단순 콧물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 면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. 히스타민이란 우리가 외부 자극이나 염증 반응에 대응하기 위해 분비하는 물질입니다. 원래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면역세포를 염증 부위로 불려들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만, 이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나오면 재채기, 콧물, 코막힘 같은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심해집니다. 눈 가려움과 눈물, 피부 두드러기, 기도 알레르기 등도 마찬가지 원리죠. 결국 비염 관리의 핵심은 히스타민의 과다한 분비를 잘 억제하고 우리 몸의 면역 밸런스를 조절하는 것입니다. 하지만 항히스타민제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몸 안에서 염증과 면역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오늘은 항히스타민 작용을 돕고 코 점막을 튼튼히 해주며 전반적인 면역 균형을 지켜줄 5가지 영양소를 말씀드리려 합니다. 퀘르세틴은 양파, 사과껍질, 브로콜리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인데요. 이 성분은 알레르기의 주범인 히스타민 분비를 낮춰주는 천연 항히스타민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. 우리가 흔히 알레르기나 비염 증상이라고 부르는 콧물, 재채기, 코막힘은 몸속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나타나는데, 퀘르세틴이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또한 항염, 항산화 작용을 통해 코 점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고 회복을 돕기도 해요. 퀘르세틴은 일반적으로 하루 500에서 1000ml 정도가 추천됩니다. 식후에 드시면 위 부담이 덜하니 참고하시고요. 브로멜라인과 함께 섭취하면 상호 보완 작용이 있어 효과가 올라가고 흡수율도 좋아집니다. 다만 약물 복용 중이시라면 혹시 모를 상호작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브로멜라인은 파인애플 줄기에서 추출한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. 코 점막의 염증을 줄이고 뻑뻑한 콧물을 묽게 만들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. 실제로 염증을 일으키는 브레디키닌, 콕스 등을 억제하고 혈관 투과성을 낮춰 코막힘과 충혈을 완화합니다. 그래서 코 속 숨쉬기가 훨씬 편해질 수 있어요. 보통 하루 200에서 500ml를 권장하는데 공복에 드시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. 다만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셔도 좋으니 본인 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.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외부 미생물로부터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천연 방패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플라보노이드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고 코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환절기에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지는 시기에는 프로폴리스를 집중적으로 섭취하면 코 안쪽의 자극 완화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어요. 1일 20에서 40ml로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명확히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고, 에탄올 추출 방식을 이용한 프로폴리스가 유효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만약 알코올 맛이 너무 쓰거나 자극적이라면 정제수로 추출한 제품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. 꿀이나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라면 처음에는 소량으로 반응을 살피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 기억하세요. 면역 억제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대표 주자인 비타민 D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. 우리나라의 만성 비염 환자 중 상당수가 비타민 D 결핍 상태라는 연구 결과도 있죠. 이 비타민이 부족해지면 과도한 면역 반응이나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쉬워져서 비염 증상이 더 자주,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. 하루 1000에서 2000 IU 정도가 기본 권장이며 필요하다면 4000 IU 이상을 드시기도 합니다.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기름기가 있는 식사 후에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좋아진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. 마지막으로 장내 유익항균인 유산균도 비염 관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. 장과 면역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알레르기, 비염 같은 과민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잘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. 유산균은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비만 세포를 억제하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 우리 몸이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합니다. 보통 하루 10억에서 100억 CFU 정도면 충분하다고 알려져 있고, 균주가 한 가지보다는 여러 가지가 섞인 복합제가 효과가 더 좋습니다. 특히 LGG 유산균과 비피더스균 복합제 효과가 큽니다. 항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적어도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유산균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. 그렇다면 이 5가지 영양소를 어떻게 조합해 먹으면 좋을까요? 개인적으로는 퀘르세틴, 브로멜라인,
비타민C 조합을 추천드립니다.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항이염, 항히스타민, 항산화 효과가 시너지처럼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또 유산균과 비타민 D는 매일 꾸준히 복용함으로써 전체적인 면역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을 주죠. 프로폴리스는 평상시에도 좋지만 특히 환절기처럼 알레르기 증상이 도드라지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챙겨주시면 코 점막 보호 효과가 탁월합니다. 어떤 영양제든 처음에 무턱대고 하루 권장량 최대치부터 드시기보다는 내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소량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복용 중인 약물이나 다른 영양제가 있다면 상호작용을 꼭 체크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오늘은 비염 관리에 도움이 되는 5가지 영양제와 그 복용 팁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렸는데요. 비염은 하루아침에 호전되는 간단한 증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꾸준히 생활 습관을 바꾸고 몸의 면역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영양제들이 항히스타민제나 코스프레이 같은 약물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를 이어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지난 영상에 비염약과 생활 습관에 관한 영상이 있으니 같이 참고해서 비염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